예,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책회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잘나고 똑똑하고 또 내세울 것보다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언론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저를 잘 보살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 수석 부대표님, 안상수 위원장님 비롯한 부대표단 여러분들, 그리고 당의 사무부총장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김성태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권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성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곧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도 둘째도 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잘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투쟁하는 정당이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진 풍찬 노숙을 마다 않고 편안하고 안락했던 과거만 떠올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만들어내는 문제의식과 기획력, 그리고 이슈 파이팅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동력은 철저하게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대중과 교감해야 하고 대중의 정서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할 때 야당의 생명력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이 점을 잊지 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메시지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수준에서 대중이 알아듣는 주파수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야 하고, 야당의 정책은 정부 여당과의 집요한 논리적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야당을 집권 대체 세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답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고, 특히 야당의 정책은 철저하게 대중의 전략적인 선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대중의 관심사를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은 최선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1년 6개월 지나면서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확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문제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 확보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북핵 폐기를 통한 실질적인 한반도의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잘한 점 꼭 종지부를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잘한 것은 저는 작년 1기 내각 출범시킬 때 참여연대 민주노총 정교조 민변 많은 선거를 도운 그런 농공행상에 있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부총리만은 전통 경제 관료가 공직사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좋은 인사를 해놓고 장하성 정책실장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결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사람 타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핫바지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꼭 새겨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적어도 더 이상 오기와 목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껏 줄곧 지적해왔지만은 문재인 정책의 특징은 방향과 선언만 있고 디테일과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다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부족한 제가 대통령께 꼭 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디테일과 컨텐츠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2기 경제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벌써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손학규 대표님과 이정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남은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후임 원내 지도부가 여러분들의 요구와 주장을 정계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라는 이 대명제 속에서 성실한 논의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지금 정부의 가장 큰 해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당리, 당략과 이해와 관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절차성을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행식을 공고화하는 단계를 넘어 민의의 반영과 정치적 소통 구조의 확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책임 정치와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해 가야 하는 단계에 우리 정치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실질과 내용을 채워가는 그 제도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논의에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한 25년 가까운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했었습니다. 어제 택시 노조 소속의 한 50대 택시 기사가 국회 앞, 그것도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한 50대 가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적폐로 몰려 내몰린 전직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투신을 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한 택시기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스스로 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다시 문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 일삼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웬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그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 이제 제1야당도 무조건 투쟁으로 대통령을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생각 바꿔주십시오. 적폐청산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들의 영전 앞에 같이 고 계시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